만들 수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역시 무엇이 잘 팔릴 것인가 이 측면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폴텍대학 바이오 캠퍼스 바이오 품질관리과 이정로 교수입니다. 화장품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화장품이 팔리지가 않죠. 이 화장품을 발라서 나에게 내 피부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 크게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해야만 화장품을 팔리게 되고, 그게 화장품 산업의 생리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는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야 소비자가 살까, 그렇게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심을 화장품 회사들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화장품 회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화장품 용기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를 썩는 플라스틱으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석유에서 나오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연에서 옥수수라든가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용기를 만든다든가, 화장품을 다 쓰고 난 후에는 세척을 해가지고 용기를 회수하고 그걸 다시 활용하고, 정작 중요한 거는 내용물이죠. 내용물을 탄소 중립에 맞는 내용물을 원료들을 써야 되는데, 그쪽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도 관심이 적고, 그렇다면 화장품 회사도 관심이 적고, 지금까지의 화장품 산업은, 내용물에 있어서의 화장품 산업은 피부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전한 원료만 사용했다고 하는 마케팅도 하고 이런 쪽을 했는데, 이제는 탄소 중립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또 다 추구를 해왔는데,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만큼 광고할 수 있는 마케팅하는 포인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들 수 있죠. 만들 수는 있는데 역시 무엇이 잘 팔릴 것인가 이 측면에서 무시당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사용감이 좀 나빠진다던가, 기분이 좋아지고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화장품을 바르면서 참으면서 바를 수는 없죠. 이거를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살 때 발라봅니다. 발라서 사용감이 좋다, 냄새를 맡아보고 냄새가 좋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천연 원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탄소 중립적인 원료를 사용했을 때 그게 많이 무너질 수 있죠. 그 기능들이. 그거를 그러면 소비자가 이건 탄소 중립적인 원료니까 참고 내가 써야겠다, 여기까지는 가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그런 소구점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산성 화장품을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 피부의 pH를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화장품이 굉장히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다. 이거를 탄소 중립적인 원료로 실현을 하는 거죠. 그 산성 화장품은 미생물 또는 천연 화장품, 천연 원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피부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을 때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 되고, 우리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는 우리 피부에 별로 좋지 않은 균들이 번성을 해서 알칼리성으로 넘어갑니다. 비누가 대표적인데요. 비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애용하고 있는 세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은 비누의 제조 방법은 지방산하고 그다음에 강염기하고의 중화,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되겠는데, 이 지방산과 강알칼리로 중화해서 만든 비누는 pH가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 제품들이 사용성이 굉장히 좋고 깨끗하게 씻기는 느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점은 굉장히 훌륭하죠. 미관도 아름답고 색깔도 될 수 있고 향도 될 수 있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바로 pH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피부의 pH는
약산성인데 이 약산성 피부에다가 알칼리성인 비누를 가지고 세척을 하고 있는 거고 피부의 pH 측면에서 우리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산성 비누가 되겠는데 그러면 좀 다른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방산 가지고 만든 비누는 산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 가지고 만든 계면활성제라든가 pH가 산성인 계면활성제들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접근해서 비누를 만들면 되겠고 그리고 산성화를 시켜야 또 피부에 좋다. 우리의 피부는 각질층으로 덮여 있어야 건강한 피부가 되는데 그럼 건강한 각질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pH다. 이 pH가 약산성인 상태에서는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런 지질 성분, 그러니까 보습 성분들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건강한 피부가 만들어지고 이 피부 pH가 알칼리성으로 가면은 이 세라마이드도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건강한 피부가 아닌 좀 문제가 될 만한 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H가 약산성이 아니라면은 외부에서 도와줘야 되죠. 외부에서 약산성인 화장품을 발라서 약산성화 시키면은 결국은 피부에서 세라마이드도 많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지식이 돼야 된다. 소비자들은 뭐가 피부에 좋다라는 말에 쉽게 휩쓸릴 수 있는데 기본 지식이 있어야 휩쓸리지 않게 되는데 기본 지식 중에 하나가 피부는 약산성이다. 그래야 건강한 피부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약산성일 때 피부에 유용한 미생물이 잘 자란다. 해롭다고 생각할 때는 미생물이 잘 못 자란다. 이걸 기본 지식으로 깔고 있어야 피부에 뭐가 좋다라는 화장품을 소개받았을 때 잘 판단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얘기 중에 나왔지만은 그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이미 있습니다.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 그런 화장품들이 있는데 잘 팔리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은 이제 자기 피부에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말고 자기 피부한테도 좋고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그런 거를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은 화장품 회사는 어떤 제품이건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동기를 주시면은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경쟁이 붙으면은 더욱 탄소 중립에 좋은 화장품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은 탄소 중립이면서 피부에 좋은 그런 화장품들로 가득